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는 시니어 건강 채널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 이야기를 풀어나갈 진행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초예요. 식초? 그거 음식에 넣는 신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식초는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는 조미료인데요. 사실 그냥 음식만 내는 신맛 재료가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건강을 위해 사용해온 아주 특별한 발효식품이자 때로는 약처럼 쓰이기도 했던 녀석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식초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또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아주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들으셔도 아마 앞으로 식초를 대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1장. 식초란 무엇일까? 역사와 기원. 먼저 식초가 뭐냐? 사실 간단히 말하면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아세트산이 생긴 액체예요. 예를 들어 포도주를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아니라 식초로 변해버리죠. 이게 바로 발효의 힘이에요. 식초의 역사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5,0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대추 야자를 발효시켜서 만든 기록이 있어요. 동양으로 넘어와서는 중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식초를 약으로 쓰고 일본에서도 사무라이들이 피로 회복한다고 식초 탄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의학 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식초는 소화를 돕고 기혈을 원활하게 한다. 예전부터 약재처럼 취급했던 거죠. 서양으로 가보면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들한테 식초를 약으로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물에 식초를 타서 마셨대요. 이유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피로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아시겠죠? 식초는 그냥 주방 한켠에 있는 조미료가 아니라 인류가 건강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써온 보물 같은 발효액이에요. 2장. 식초의 종류. 자, 그러면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곡물 식초. 쌀, 보리, 옥수수 같은 곡물로 만든 거예요. 한국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 식초죠. 둘째, 과일 식초. 사과 식초, 포도 식초가 대표적이에요. 풍미가 좋고 건강식으로 많이들 찾습니다. 사과 식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하죠. 셋째, 주정 식초. 알코올을 인위적으로 발효시켜 대량 생산한 식초예요. 저렴하고 음식점에서 많이 쓰입니다. 넷째, 발사믹 식초.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포도를 졸이고 숙성시켜 만드는 거라 향이 아주 깊고 고급스럽습니다. 다섯째, 특수 식초. 홍초, 흑초, 블루베리 식초 같은 건강 기능성 식초들도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흑초가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유명하죠.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가급적 자연 발효 식초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3장. 식초의 주요 효능.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예요.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1. 혈당 관리 효과. 첫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식초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아주는데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 결과에서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게 했더니 식후 혈당이 30% 이상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혈당이 자꾸 오르는 분들에게 식초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으로는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이 혈압과 심혈관 건강. 두 번째는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이에요. 식초는 혈관을 넓혀주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쥐에게 식초를 먹였더니 혈압이 뚝 떨어졌다는 실험도 있어요. 게다가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죠.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문제가 흔해지는데 이럴 때 소량의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예방 차원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삼소화와 장 건강. 세 번째는 소화와 장 건강이에요. 나이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때 식초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도와줘요. 옛날 어르신들이 속이 더부룩할 때는 식초물을 마셔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게다가 식초는 장 속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4.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 네 번째는 체중 조절이에요. 식초는 포만감을 주고 지방이 합성되는 걸 막아줍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ml의 식초를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은 평균 1에서 2kg 정도 감량했다고 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줄었대요. 물론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쭉쭉 빠지진 않겠죠. 하지만 식사 전 식초물을 마시면 덜 먹게 되고 신진대사도 촉진되니 체중 관리에는 분명 도움됩니다. 5. 피로 회복. 5번째는 피로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농사일 많이 하시던 어르신들이 땀 흘리고 힘들 때 물에 식초를 타서 드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괜히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운동하거나 힘든 일을 하면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는데 식초 속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이 젖산을 분해해 줍니다. 그래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로가 풀리는 거죠. 육항균 작용과 면역력. 6번째는 항균 작용과 면역력 강화예요. 식초는 살균력이 강합니다. 옛날에는 상처에 식초를 바르기도 했고 물을 정화하는 데 쓰기도 했어요. 요즘에도 연구 결과를 보면 식초가 세균과 곰팡이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와 각종 감염병 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식초를 잘 먹는 방법. 여러분,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마시면 오히려 속 쓰림이나 치아 부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적정 섭취량. 하루에 15ml에서 30ml. 그러니까 큰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지 않아요. 오히려 속만 상할 수 있거든요. 2. 희석해서 마시기. 절대 식초를 원액으로 꿀꺽 마시면 안 됩니다. 꼭 물 200ml에 식초 1스푼 섞어서 드셔야 해요. 여기에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3. 섭취 타이밍. 식사 10에서 20분 전에 마시면 혈당 조절에 좋아요. 운동 후에 마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크니까 꼭 피하세요. 4. 음식에 활용하기. 꼭 음료로 마시지 않아도 돼요.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 조금, 오이 냉국이나 미역 냉국에 식초 넣으면 상큼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나물 무칠 때 식초 살짝 넣으면 맛도 살고 소화에도 도움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음료보다는 음식에 곁들여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담도 덜하고 꾸준히 하기 좋습니다.
오식초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식초가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1위 위장 질환주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 약물 복용자 주의, 혈당 강화제, 이뇨제, 심장약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3. 치아 건강.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식초물 드신 뒤에는 물을 한번 헹궈주는 게 필수입니다. 4. 식초 과다 섭취.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고 과하게 드시면 위에도 부담이고 몸에도 오히려 독이 됩니다. 6. 실제 사례와 흥미로운 이야기. 식초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1. 일본의 흑초 마을. 일본 가고시마 현에는 흑초 마을이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전통 항아리에 담근 흑초를 매일 조금씩 마시는데 고령자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다고 합니다. 이게 학계에 보고되면서 흑초가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주목받았죠. 이 국내 사례. 한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꾸준히 드셨대요.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식초 덕분만은 아닐 겁니다. 식이 조절, 운동도 같이 하셨겠죠? 하지만 분명히 보조적인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3. 민간요법. 옛날에는 상처나 벌레에 쏘였을 때 식초를 발랐습니다. 살균 효과가 있었거든요. 또 농사일하고 지쳐 있을 때 물에 식초 타서 드셨던 것도 다 이유가 있던 거죠. 7. 마무리 멘트. 자, 오늘은 식초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식초는 오래된 발효식품이고 역사적으로도 약처럼 쓰여왔다는 것. 혈당 조절, 혈압 관리, 소화 개선, 다이어트,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 하지만 위장 질환자나 약 드시는 분들, 또 치아 건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 사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많았다는 것.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적당히, 꾸준히, 올바르게 섭취하는 겁니다. 매일 물에 한두 스푼, 음식에 곁들여서 즐기시면 충분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